네, 주민서대문 오늘은 월간 전진인으로 찾아뵙습니다. 황호환이고요. 전진입니다. 네, 오늘 차승현은 없습니다. 네. 이게 워낙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한 달 사이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언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활동이 달라지게 됐는데 비상계엄 선언 자체가 있었던 그날까지 해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운동을 쭉 진행했던 과정이 있었고 퇴진 투표 하고서는 집에 들어오니까 11시쯤 됐거든요. 네. 근데 딱 오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한다. 근데 지금 이상하다 상황이. 그래서 카톡방을 보고 뉴스를 켜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하셨던 것처럼 저도 국회로 바로 달려가서 같이 그곳을 지켰고요. 근데 제가 좀 놀랬던 거는 제가 택시를 타고서는 국회를 향했거든요. 근데 택시기사 노동자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국회 거의 갔을 때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그래서 헬기 소리가 들리고 저도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계엄을 경험하신 어르신이었기 때문에 선생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엄이 그때 발표됐던 것도 선생님이 유년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군부대가 국회를 진입하게 되고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지 여쭤봤었어요. 근데 그때 그 택시 노동자가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에 갑자기 사로잡히셨는지 침묵하셨던 과정이 있었고 저도 그래서 같이 침묵하면서 국회 앞에서 내려서 인사도 못하고 헤어졌는데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많은 분들께서 계엄이 된 이후에 그 이야기했던 것들 보니까 80년대 강주가 생각난다고 그래서 대량 인민에 대한 학살로 이어졌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생각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낸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지금 거의 보름간을 함께 광장에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저께는 남태령도 가셨나요? 네, 남태령도 가고 그 고개를 넘어서 사당까지 해서 행진을 하고 다시 또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시위에도 함께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던 와중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많이 묻혔지만 지역에서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네. 서대문형 비상계엄이 발표가 돼서 구의회를 지금 무력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좀 더 14일까지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것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14일까지 제가 좀 너무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건데 12월 14일? 그 계엄 계엄이란다 탄핵이 되기까지 과정에서는 좀 이렇게 뭐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좀 이렇게 서대문구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국회 앞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활동하셨는지도. 탄핵 가결되는 과정까지 서대문에서는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를 쭉 진행했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퇴진 국민투표 진행했었던 주민들께 바로 지금의 비상계엄 상황 생긴 다음부터 해제된 소식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정권을 끌어내려야 되는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서는 같이 계속 광장을 지키기 위한 시민 참여단의 카톡방이 만들어졌었고 서대문에서는 그래서 주민들이 함께 서대문 시국회의 깃발로 같이 광장에 나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와 함께 또 연세대학교 초학생회장의 제안으로 전국에서 또 신촌 로터리에서 전국 대학생 비상시국선언과 함께 그 집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 현장에서는 서대문에 있는 뭐 단체들이 함께 나눔 사업 같은 걸 진행했어요. 13일이었죠, 그게요. 네,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목요일인가? 그러네요. 12일? 금요일이네요, 맞네요. 13일. 전날 13일. 그죠. 저도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되게 많이 왔고, 뭐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서 뭘 했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감동적이었던 게 서대문 마을넷에서는 풀빵을 준비해 주시고 서문호련에서는 또 서대문에 있는 노점상 단체들은 같이 떡볶이랑 오뎅을 해가지고 그 대학생들한테 공짜로 나눔을 했었고 또 서대문 노동시민 네트워크랑 서대문 시국회의랑 주민대회는 같이 차를 나눔하는 형태로 함께 크게 나눔 부스를 운영했어요. 근데 이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민들께서 후원을 엄청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후원으로 다시 대학생들에게 나눔을 했었고 북가자동이나 남가자동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께서 자원봉사를 자처하셔서 현장에서 같이 나눔을 함께 진행하면서 대학생들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일 날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셨고 뭐 탄핵이 되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네, 100%. 몇 표차, 몇 표?
몇 표 차? 예상을 몇 표를 했어요? 저는 226표 예상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204표 나왔죠? 204표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 정도로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몇 표? 230표 정도 아, 생각했던 진짜? 것 같은데 나보다도 낙관적인 사람이 여기 있었네. 왜냐면은 저희가 또 그때 그 서대문, 은평, 마포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딱 한 명이 있어요. 마포의 조정은 의원. 그렇죠. 조정은. 그래서 마포 조정은 의원 잡으러 가는 시민행진을 또 진행했었어요. 그때. 네, 바로 그 금요일 전날 목요일에 또. 네. 근데 그게 일주일 동안 조정은 의원실 사무실 앞에 다 계속 주민들께서 가셔서 항의하시고 그리고 뭐 좋아두시고 그리고 뭐 피켓팅 하시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장례식 분위기였어요. 조정은 의원이 자기 사무실에 올 수 없는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문자 행동을 다 주민들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네가 국회의원이라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항의들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또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상계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건 인정을 안 당연히 했었죠. 탄핵을, 그때도. 네. 그때도 내란이라는 건 인정 안 하고 일부 의원들이 비상계엄은 문제다라고 지금은 약간 공식적인 입장은 비상계엄 문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좀 정리되고 있죠. 한동훈 네. 대표가 날아간 이후에 네. 더 심하게 국민들의 의견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압박을 되게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당사가 화재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방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위기감이 있으면 당을 지키기 위한 선택,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5표. 204표. 네, 204표. 어쨌든 뭐 됐으니까.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어저께 남태령 이야기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남태령 이거는 뭔지에 대해서 좀 이 남태령 왜 이렇게 남태령 갑자기 막 그 뭐죠? SNS에 갑자기 막 남태령이 떠가지고 뭐야 이게 막 이렇게 갑자기 누군가가 유튜브 라이브 영상 링크를 딱 던져주면서 남태령 그러길래 이건 또 뭔가 약간 그래서 저는 약간 궁금해했었거든요. 뭐 이게 뭐였나요 이건요? 그 탄핵 가결 이후에 이제 국회 앞이 아니라 강화문으로 촛불이 장소가 바뀌게 되었고 그래서 강화문에서 시위를 하고 헌재를 행진하는 형태로 해서 그 이번 주 15일 이후부터 해서 쭉 행동이 진행되게 되었는데요. 그거를 채웠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030 여성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응원봉을 들고 오시는 그리고 SNS를 통해서 정보를 계속 끊임없이 교류하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토요일에 그 남태령 그 집회가 있었던 날이 바로 토요일 날 그 시국 집회가 크게 진행됐던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전농에서는 원래 강화문에 트랙터를 전국에서 끌고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전봉중 트랙터라고 해서 그래서 뭐 전북에서 전남에서 뭐 경상도에서 트랙터를 갖고서는 농민들이 같이 시민들과 함께 광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선 쭉 전국에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딱 남태령 고개에서 막힌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강화문 광장에 갈 수 없었죠. 네. 그래서 하원호 전농 의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트랙터가 남태령에 지금 멈춰 있다. 대통령 간접까지 갈 수 있게 함께 해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딱 연설 한 줄이었는데요. 그 연설을 보고서는 바로 SNS에서 우리 지금 남태령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행동이 시작돼요. 네네. 그래서 그때 전혀 예상하지 사실은 못했던 것이었는데 남태령에 계속 응원봉을 든 전동 회원분들의 말씀에서는 갑자기 여성들이 조금씩 나타나더니 사람들이 점점 꽉 차가지고 농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같이 갑자기 사람들이 모이더라. 그래서 원래 전농의 시위였는데 시민들의 시위로 바뀌게 됐고 그래서 그거를 듣고서는 바로 또 음향차를 보내요. 그래서 음향차가 그 다음에 움직인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음향차가 가게 되고 그래서 밤샘 집회를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새벽에도 모여서 그 장을 다 채우게 되었고 내가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난방버스를 보내시고 그리고 간식을 보내시고 그리고 생리대를 보내시고 그래서 그렇게 나눔으로 가득 차가지고 남태령의 그 일요일에 1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남태령에 모이게 되었고 운집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차벽을 10겹으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는 하나씩 걷어지게 돼서 남태령에서 사당까지 해서 행진을 시민들 1만 명이 같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트랙터 10대가 간저까지 가고 그리고 주민들께서는 같이 구호를 외치면서 지하철에서 같이
한남역까지 같이 행진을 하시면서 지하철 행진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한남에서 마지막에 같이 대통령 지금 윤석열은 굉장히 평온하잖아요. 그렇죠. 네, 장어 먹고 그러니까 난 장어 얘기는 좀 진짜 놀랐네. 생일 선물은 받으면서 네. 헌재 송달, 관련하거나 네, 뭐 송달은 안 받고. 이런 건 다 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윤석열 씨에게 대한 분노를 정확하게 표출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즉각 체포하라. 그리고 헌재는 탄핵 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력을 행사하는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제 우리 서대문구 바깥에서와 안에서 등등등 그 탄핵 혹은 비상계엄 이후에 일어났었던 하셨던 일이어서 이제 우리 한 달 동안에 좀 이렇게 안부 그렇게 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약간 20일 날 큰 일이 벌어져서 요거 관련된 얘기는 우리 그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시죠. 네.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정겨운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마이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민 서대문 월간 전진이 보고 듣고 계십니다. 자, 이게 너무 약간 그렇더라고요. 다른 동네 사람들이 알면 부끄러울까 싶기도 하는 마음이 드는 동시에 너무 뭔가 이게 남태령이랑 뭐 비상계엄, 내란 등등등에 묻혀서 이게 소문이 안 나고 있어서 이게 또 이렇게 소문이 또 안 나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두 가지 양가적인 감정이 좀 드는 사건이 지난 금요일 날 벌어졌죠. 네. 어떻게 뭐 좀 그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게 네. 매년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구가 내년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를 12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이제 12월 초부터 해서 내년에 구 예산 자체가 어디에 편성되는지 그리고 구청장은 어떤 것을 좀 중시하는지 이런 걸 좀 더 고민하게 되는 계기들 아셔야 되는 대목이죠. 맞아. 그래서 저희도 그 비상계엄 이후에 진짜 정신이 없었는데 근데 그때 잘 기억해 보시면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한 언급이 진행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민주당이랑 야당에서 지금 윤석열 예산안 자체를 지금 다 삭감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어떤 지금의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왜 비상계엄까지 선언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였는데 화가 그 야당에서 삭감을 해버린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 비상계엄을 했던 내가 왜 비상계엄을 합니까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 삭감이 들어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서대문구에서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상계엄 이유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과정에 서대문구 예산안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12월 초에 서대문구 예산을 받았고 굉장히 충격적인 예산안이었죠. 지금 집행부 이성원 구청장이 짠 예산안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 정책을 치면서 지금 모든 자치구가 세수가 부족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대문구도 거의 400억 장치에 대한 예산을 다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정말 철들고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통의 예산들이 다 증가되는 방식으로 가잖아요. 삭감을 본 거는 IMF 이후에 거의 처음인 것 같아,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 자체에 대한 거랑 그리고 부자 감세가 너무나 지금 크게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안이었고 그래서 예산안 항목 전체를 보면은 다 운영이랑 경비가 다 삭감돼요. 그래서 서대문구에 있는 뭐 대표적인 복지 사업에 대한 예산도 거의 삭감되는 형태가 됐고 4.8% 삭감. 이게 거의 삭감은 이 정도 삭감은 저는 진짜 유례가 없는 삭감인데 어쨌든 삭감을 했더라고요. 근데 옆에 은평구는 또 증가를 했더라고요, 또 예산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니 국가 예산도 사실은 증가를 했어요, 전체. 근데 서대문구만 삭감이 됐습니다. 4.8% 맞을 것 같은데 그 정도 가량이 삭감된 예산을 처리를 하겠다. 뭐 약간 이렇게 나와서 깜짝 놀랐었다. 네. 그래서 예산안 자체를 서대문 주민대회에서도 같이 분석을 했던 과정이 있었고 근데 삭감된 예산이 대다수의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좀 이상하게 증액된 예산도 같이 증가된 섞여 있었어요. 예산, 증액된 거. 근데 그게 주민들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예산이었죠. 이게 이제 민생 예산인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주민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여성농구단 문제. 이게 참 복잡합니다. 네, 예. 그래서 여성농구단 관련해서는 많은 주민들께서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국에서 여성농구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4개. 그쵸. 그리고 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는 서대문구가 유일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우승했다라고 얘기하면은 네 팀이 같이 경쟁해가지고선 이기는 이런 형태의 구조인데 사실 우리 서대문이 다른 자치구보다 엄청 잘 살진 않잖아요. 못 사는 축이 든다는 게 오히려 맞죠. 서울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죠.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성 농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마 강남 서초 뭐 이런 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 데는 오히려 만들지도 않는 여성 농구단을 서대문구는 만들었죠. 그래서 보통 그 구청장이나 이런 양반들이 보통 저는 약간 이제 스포츠 관심 있어서 이런 걸 좀 알아본 걸로는 보통 이런 실업팀을 만들고 싶어. 근데 구청 차원의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돈이 많이 없어. 그럼 개인 운동, 예를 들면 테니스, 육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인건비를 한 서너 명, 그러니까 한 대여섯 명, 요 정도로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탁구, 뭐 테니스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근데 그 예산은 오히려 증액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년 부모도 있거든요. 청소년 부모 관련해서 원래는 9가정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5가정에게 지원하지 못하는 것으로 예산은 축소가 됐어요. 네. 국비랑 시비가 이거는 축소되면서 그러면 국비를 더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자체에 대해서는 복지 예산을 원상 복구하거나 더 증액하지 않고 길고양이 밥 예산도 줄어들고. 그렇죠. 근데 영성 농구단 관련한 예산은 증액된다던가 그렇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2가지 문제가 됐던 것은 그 부실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의 건물을 대신 사주고 그래서 그걸 건물을 매매해가지고 10명의 그 서대문구청의 공무원들에게 기숙사를 매입하는 형태의 예산이 된다든가 이런 형태의 말도 안 되는 예산은 오히려 증액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 폭포마당 관련해서는 또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공간이긴 하니까 네. 더 예산을 꼼꼼하게 저도 보게 됐었는데 근데 2개가가 동시에 폭포마당에 계속 건물을 짓는데요. 네. 건물을. 네, 그래서 건물을 층수를 더 높여가지고서는 거기 인테리어 하고서는 하는데 둘 다 한류 이야기하면서 한류.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거를 2가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그 네. 청년 정책과에 전화해서 혹시 그러면은 다른 과에서도 비슷한 류의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2개의 사업이 같이 서로 논의해서 하는 겁니까? 근데 서로 모른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각가들이 폭포마당 관련해서는 계속 그런 형태 보여주기 위한 예산을 하는 형태로 하고 이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구청장이 좋아하니까는 거기에 맞아요, 맞춰가지고 맞아요. 뭔가 예산안이나 사업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막 굉장히 강하게 드는데요. 그리고 성과지표가 선명한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그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주민대 조직위원회에서는 입장을 냈었고 그래서 들린 소문 그 아이도 낸 사람 과장됐답니다. 네. 주민대 조직위원회에서는 긴급하게 일주일 동안 주민 서명을 받았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주민대 조직위원회 이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는가 네. 관련한 걸 받았었고 주민대뿐만 아니라 예산안을 본 사람이라면 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뭐 서대문 마을넷이라던가 다양한 서대문에 있는 단체들에서도 이렇게 예산안이 편성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그래서 아침에 기자회견도 하셨어요. 저희 19일에 19일 날 참. 전날 했습니다. 네. 본회의에서. 그 어떤 내용으로 기자회견 하셨었는지 혹시 그래서 그때. 지금 그 예산 자체가 누구를 위한 예산안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었고 그래서 지금 전시 특혜 사업 관련해서 그 보여주기 위한 예산 사업 관련해서는 다 삭감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산은 오히려 복지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입장을 내는 기자회견을 서대문에 있는 단체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20일에 벌어지죠. 그렇죠. 깜짝 놀랐네. 저도 너무 충격적이어서 예. 그래서 20일에 벌어진 사건은 갑자기 그 본회의 이제 20일에 그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 최종 통과를 하게 되는 논의에서 통과하는 날인데 근데 20일에 국민의힘 이용준 구의원이 점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점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구의회가 4층까지 있는데요. 4층에 본회의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본회의장에서 이제 회의를 상임위 회의는 2층에서 하고 3층에는 의원 사무실이 있고 4층에 이제 본회의장인데
4층에서 이제 모든 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마지막 뭐 구정질이나 뭐 조례 통과하는 거나 예산 통과하거나 이런 걸 다 이제 4층에서 해야 되는데 4층을 걸어 잠궜죠. 그렇죠. 안에 들어가서. 네, 4층을 점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기 과정이 있었는데 구청장이 그 전에 구의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대기 발령 긴급하게 내려가지고 구의 자체에 대한 행정을 다 마비시키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자체를 점거하고 앞에 문을 닫고 문을 막고 있다던가 이런 형태로 해서 이 논의 자체가 못하도록 구의회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 선언하고서는 포교령 나왔을 때 지방의회까지 해서 해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또 국회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군부대 투입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리고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뿐만 아니라 구의회 자체, 맞아요. 국회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예산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모습을 이상호 구청장이 지금 따라서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20일에 벌어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은 뭐 이따가 우리가 지금 이게 뭐야 촬영하고 있는 거는 오후 2시 정도인데 3시에 이제 제 정당 시민사회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할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송 이제 녹화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10시 30분경에 구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혹시 그거는 보셨나요? 혹시 네. 내용? 예, 뭐라고 하던가요, 민주당에서는? 서대문구의회 이게 제가 갖고 온 보도 자료인데 그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의회에서 기자회견에서 했던 내용은 하나는 서대문구청장이 윤석열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구의회를 무력화시켰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 네. 민주당에서는 구의회 향한 비상계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규정을 했었고요. 그 지금 그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삭감했다고 하는 예산 관련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는데 서대문구 농구단이라던가 공무원 기숙사, 홍제폭포 그리고 함신이 오케스트라 등의 이 사업 자체를 왜 삭감시켰는지 이거는 사실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는 거랑 또 이번에 구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똑같이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한 반영을 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약간 고약하게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작년에 약간 추경 때도 약간 이렇게 티격태격했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랬었거든요. 그때도 국민의힘에서 뭐 민주당 의원들 왜 뭐 민생 예산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왜 볼모로 뭘 하고 있냐 약간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민주당이 명분에서 약간 말리는 측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 분에는 명분적으로 민주당이 합의를 깼다라는 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이 예산 자체의 삭감에 대해서는 주민들 대부분이 아마도 저건 삭감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분위기, 최소한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제가 있는 뭐 카톡방이나 약간 이런 곳에 있었던 주민들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구청 입장에서는 고약하게 됐다. 약간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점거를 하고 그 와중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피켓팅을 해버리고 그 의회까지 들어와서 피켓팅을 해버리고 약간 소란을 부리고 이러는 바람에 정말 좀 고약하게 됐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다수당의 횡포라고 이야기하면서 민주당 자체를 공격하는 형태로 지금 예산안 자체를 네. 오히려 주민들을 위한 예산안을 민주당이 깎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근데 있는데 이게 민생 예산 맞냐고 이게. 그래서 좀 잘 입장을 잘 찬찬히 우리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더 문제가 된 거는 네. 구청장님이시죠. 네. 네, 구청장이 오늘 그 구의회 입장 내기 전에 입장서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갑자기 구청장이 기자회견한다는 소문이 쫙 이제 이렇게 어쨌든 돌았어요. 잠깐. 그래서 왜 연락이 안 왔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급하게 연락을 했는데 서울시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른 것 때문에 가서 하나? 이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다른 데 가서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이 이 내용 가지고 서울시에 가서 서울시 기자들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약간 지역 언론이나 지역 주민들 약간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 얕게 본다 그럴까요? 너무 낮게 보는 거 아닌가? 약간 이래서 약간 화가 좀 났었던 게 있었는데 결국은 서울시에 안 가고 그냥 그냥 보도자료 배포하는 걸로 이제 끝났죠. 네. 근데 내용 자체에선 더 크게 문제가 있죠. 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은 구의회 자체를 점거하고 했던 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그 자신이 그 행정력 자체를 마비시키기 그쵸. 위해서 했던 일에 대한 것도 전혀 언급이 없고 그쵸. 오히려 민주당이 구의에서 다수당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수당의 횡포로 서대문구 초유 사태를 직면하게 되었다. 그 초유 사태가 약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좀 나긴 하더라고요. 조금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많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여기 진행자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용에서 보면은 그래서 나는 거부권을 쓰겠다라고 하는 맞아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0일에 그 상황에서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내년 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4층에서 못하고서는 다른 층에서 그 결국엔 본회의를 진행해서 수정동의안이 제출돼서 통과가 되었는데 이거를 다시 구청장이 제2요구권 쓰겠다, 거부하겠다 이 예산안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최소한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현장에 있었는데 4층은 점거 중이었어요. 그 회의를 시작할 당시에. 그랬는데 그 본회의장에서 안 하고 2층 상임위 회의실에서 한 것이 절차 위반이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하면 그건 정말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자기도 참석했잖아요. 심지어는 또 자기들도 참석을 또 했어. 그리고 나서는 막 준비된 발언들 다 하고 표결할 때 빠졌거든요. 그래놓고 나서는 이게 절차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안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날 이제 현장에 있을 때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뭐냐면은 지역 언론사들도 다 가서 이제 취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일단 먼저 약간 합의를 파기하는 네. 모양새였잖아요. 그래서 명분이 어쨌든 구청하고 국민의힘한테 있는데 일단 여기서 점거하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렇게 하고 구청장은 파견 공무원들 다 뺀 순간 이러면은 명분이 오히려 민주당한테 가는데 약간 이런 분위기가 사실 언론인들의 속에서는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한 거야. 국민의힘이. 해도 너무하게 해버리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도 파견 공무원이 약간의 협상용 카드인가?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협상용 카드가 아니라 그냥 뺐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뭔가 협상하기도 전에 훅 빼고 나서는 그 다음에 와서는 이제 뭐랄까 지금 와서 이제 약간 보도자료로는 뭐 다수당의 횡포 약간 이러는데 다수당의 횡포라기에는 그랬나? 예. 네, 정말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그분들은 구의회에서 구의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시고서는 의회를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민들의 명령을 위반하고 그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구의회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일인데, 근데 그 의회 행정공무원을 자신의 장기말처럼 구청장이 자기가 뺐다가 넣었다가 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실은 괴로우시겠어요. 이거 지금 되게 이상해진 게 무력해질 수밖에 없죠. 되게 이상해진 게 뭐냐면 저도 그래서 다른 이제 쭉 찾아봤는데 보통 이제 그 의회 사무국 독립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이 독립을 얘기를 하는 거를 질의를 하면 이성호 청장이 항상 한 얘기가 2022년 3월인가? 그때 그 박경희 당시 의장하고 문석진 당시 청장이 MOU를 맺어서 이렇게 했었던 협약서가 있어요. 네. 그 업무 협약서가 있는데 거기를 그 이야기를 대면서 뭐 독립관련 관련된 건 자기가 이제 뭐 내년에 임기 말에 그 업무 협약서를 수정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의회 독립을 조금 더 신경 쓰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업무 협약서를 보는데 거기 어디에도 사실상 뭐 마음대로 뺄 수 있다 약간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돼. 사실은 그 업무 협약만 놓고 보면 의장과 청장은 이런 이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협의를 먼저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거 있는데 엊그저께는 그냥 다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업무 협약과 관련된 것도 어긴 거가 되는 셈이 돼서 왜 이러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반 사기업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래는 오늘 협력업체 B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본사랑 같이 계약을 한 노동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본사랑 이 협력업체 자체가 사이가 좀 안 좋다는 이유로 너 내일부터 거기 나가지 마.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보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본사에 가서 무엇을 하나요? 원래는 그 협력업체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인데 그럼 업무가 정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본사 가서 가만히 꼭 앉아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이거 자체가 사실 종합적으로 보면은 노동 자체에서 보면 노동권의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지금 앉아 있답니다. 그리고 국민들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정서,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와 상식 이런 것 자체에 대한 감수성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리고 법서로 보면 저는 당연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대문 구청장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혼자서 장어 그렇게 드시면서 간저에서 텔레비 보시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자기만의 세계를 또 이상하게 구축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꺼내드려야 된다. 그 보도자료만 이런 봐도 생각이 좀 듭니다. 팩트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사실은 팩트에 있어서 좀 틀린 게 주장하는 데 있어서 뭐냐면 네.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 그때 비상경할 때 생각나시겠습니다만은 그냥 민주당에서 이러이러한 돈을 삭감해서 내가 화가 나서 비상경을 한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네, 얘기했죠. 그쵸. 근데 지금 보도자료 보면은 뭐 무슨 민생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요번 이것 때문에 돼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함께 합의했던 내용들 그리고 행정까지 같이 해가지고서는 수정하는 것으로 논의됐던 것이 뭔가 민주당의 다수당의 행보 때문에 다 삭감 처리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시고서는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계신 상황이신 거죠.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그냥 그 구청에서 냈었던 이거는 구청에서 구청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왜냐면 구청에서 냈었던 원안은 그대로 살아 있는 거고 삭감된 게 없어요. 구청 원안에서는 다른 예산은 왜냐하면 증액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증액되기로 어느 정도 이렇게 했었던 거 그건 확정된 게 아닙니다. 구청의 원안도 아니었고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계산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계산하면은 약간 진짜 비양심이고 노양심인데 어떻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조금 저는 했었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원안 구청 원안에서 삭감된 건 그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그거하고 한 가지 그 기금 예산과 관련된 그것만 삭감된 거지 나머지 구청 예산에 어떤 삭감된 거는 없다. 그래서 구청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팩트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예산이 아닌가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입장 낸 거에서 보면은 올해 4개 전국 대회를 모두 석권한 서대문구청 여성농구단 그리고 내외국민 150만 명이 방문해서 세계적 힐링 명소로 급부상한 카페목포 한류문화체육회관 세 개죠. 그리고 네, 주민문화 예산 향유를 위한 클래식 공연 이게 전에 삭감됐다. 이 얘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내가 거부권을 쓰겠다는 얘기를 지금 그치, 하고 그렇죠. 계신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이거 이제부터는 약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야 상상 혹은 이제 그냥 이렇게 뇌피셜의 영역으로 가는 건데 왜 이랬다고 생각하세요, 구청장이? 나는 이 모든 게 여자 농구단 때문에 이걸 했다고가 정말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전히. 어떻게 뭐 들은 소문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생각이 든다거나 혹시 있으세요? 저는 사실 뭐 음모설이라던가 이런 거를 신뢰하지 않고 죄송하지만 나도 없어. 그런데 주민들께서 올해 제일 서대문구에서 현수막을 막 달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많이 얘기하셨던 게 여성농구단. 여성농구단 구청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 두 번째 카페폭포. 구청장 어디에서 봐야 되냐. 폭포마당 가면은 볼 수 있다. 카페폭포 진짜 많이 가시고 카페폭포에 모든 예산이 다 투입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시고 세 번째 함신익이 도대체 누구냐. 이 세 가지를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그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함신익, 여성농구단, 폭포마당 이 세 가지가 서대문구에서 지금 그렇게 중요한 예산안인가? 핵심 예산안일 수 있는가? 저는 그런 고민하다 보면은 지금 구청장님은 구청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싶기보다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는 자기의 지인에게 특혜를 주는 거라던가 아니면 이 세 가지의 어떤 성과를 가지고 다른 자리를 가고 싶어서 지금 국민들의 목숨줄을 쥐어잡고 있는 거 아니냐. 다른 자리로 가고 싶다? 네. 나는 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치 경력을 형성하고 싶어서 이러는 건가. 원래 복지 사업은 티가 잘 안 나거든요. 그쵸. 그래서 복지 예산은 많은 취약계층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어떤 정치인의 복지 사업이 딱 생각나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은 뭐 이명박 하면은 환승 제도랑 같이 성계천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그쵸. 뭐 이렇게 되는데 이성 구청장도 그런 어떤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이러시는 건가? 서울시장? 차승현 노동인권 네트워크 대표도 서울시장 얘기를 하던데 또 우상호 그게 아니면 도저히 이게 해석이 안 된다 약간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또 저희 서대문구 출신인 우상호 전 의원님도 서울시장 자리를 탐내셨던 게 있으니까 그 라이벌 구도를 계속 하고 싶어서 이러신 건지 너무 생각만 해도 저는 좀 치가 떨리는데 저는 그게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나라 걱정하고 취약계층 걱정하고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한 해 살림살이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시절에 여성농구단, 함신이, 카페폭포, 외국인 관광을 위해서 이게 저는 지금 서대문구에서 정말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저는 지금 거부권 쓰면 그 거부권 쓴 것으로 서대문 구민들의 분노가 다 구청장한테 향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너무 동일하다.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이 닮아 듭니다. 있다. 그렇죠. 예산을 삭감하는 건 사실상 뭐 그게 약간 저는 이런 게 있거든요. 물론 민주당이 욕을 먹어야 될 지점은 그건 있습니다. 합의를 파기했다는 지점은 분명히 뭐 비판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차승현 노동인권 네트워크 대표가 옆에 없으니까 내가 이제 좀 더 세게 얘기해도 되는데 네네. 저는 그 합의 파기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순간 민주당 뭐 하는 짓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네네. 근데 또 동시에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권한이에요. 그건요. 부의의 권한이. 기분 나쁘고 되게 매너 없고 약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욕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건 또 권한인 거잖아요. 근데 그 권한을 욕하면서 공무원들을 다 빼고 심지어는 그 권한에 함께 있어야 할 국민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농성을 하고 이거는 조금 뭔가 이상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권한을 주민들의 총의를 모아가지고서는 진짜 민심에 부합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거부권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진짜 구의에 점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 네. 그리고 그래요? 합의 자체에 대한 것도 파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그게 압도적인 주민들의 정서와 주민들의 요구가 확인돼야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약간 정치는 민심으로 하는 네.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그래서 지금 고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고약한 게. 세 가지를 지키겠다고. 근데 그 세 가지 때문에 그랬다고가 잘 안 들어와.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자꾸 음모론 같은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여자농구단 때문에 이런다고? 뭐 함신이 함신이 오케스트라 때문에 때문에 그런다고. 원래 시작은 또 심지어 여자농구단 달러 하나였어요. 여자농구단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니까 그걸 다 해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타임라인을 조금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면 그 전날 밤에 여자농구단을 예산을 다 삭감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약간의 일부 삭감을 원안에서 일부 삭감을 했던 거에 대해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서호성 의원이 협상을 잘못했다라는 비판이 들어오고 전액 삭감으로 하겠다라는 소문이 쫙 퍼지자마자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5개 예산안의 삭감은 그 이후의 일이에요. 그 전에는 여자농구단 하나만 삭감하려고 했던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만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미처 그거에 대한 결정이 나기도 전에 사실은 왜냐하면 8시 반부터 다시 의원총회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 갔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없는 거예요. 다 데모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민주당 어디 갔어? 했더니 의원총회 하고 있대.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이제 9시를 기점으로 해서 복귀를 다 시킨 거죠. 파견 공무원들을.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저는 여자농구단 예산이 그렇게 뭐야 도대체 약간.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정말 답답하시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한 이후에 지금 진짜 국정 혼란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내년의 경제지표 자체가 지금 비상계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국가 신뢰도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달러 엄청 올라가고 있고 다 우리가 그래서 경제 위기에 대해서 너무나 체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영업자 사장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원래 12월이 피크라고 송년행사에서. 그치. 근데 12월이 피크인데 사람들이 송년 행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여서 정치 얘기하는 것도 싫고 모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상계엄 선언된 이후에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럴 판이 아닌 것 같고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돈을 지금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붕어빵을 파시는 노점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는 1,000원, 2,000원 그냥 사람들이 기분 좋아해서 쓸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아낀다. 그래서 원래 12월 피크여야 되는 송년 행사를 하는 뭐 자영업자 사장님들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노점까지 해서 지금 정말 경기가 어렵다라고 다들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보다 10배는 더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체감하시는 가정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빨리 이 국정혼란을 수습해야 되는 정치권에서 중앙뿐만 아니라 서대문구에서도 그러면 같이 협치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말도 안 되는 초유의 사태를 중앙정부랑 똑같은 모양새로 해가지고서는 만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사실은 국민들을 신경 쓰지 않는구나.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고요. 저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송구스럽다 요즘에. 혹시 주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그랬다면 뭐라고 송구스럽다니까 인사하는데 참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시고요. 예, 송구스럽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변 반응이요. 예, 뭐래요 혹시 물어보면 사람들이 사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말도 못하겠지 않겠어요? 진짜 어안이 벙벙해서 아니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 이름표가 바뀌었잖아요. 내란의 힘으로. 네. 네, 그래서 내란 동조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방자치 이제 하시는 분들도 위축되거나 눈치를 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도리어 굉장히 뻔뻔하게 어떻게 이렇게 민주주의 파괴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는가 정말 국민들을 신경 쓰지 않는구나 눈치를 안 보는구나 너무 그게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 약간 지금 양쪽 당이 되게 양비론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어쨌든 민주당 같은 경우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여성농구단 예산 삭감 관련된 것들이 뭐 국회의원의 어쨌든 지시 뭐 약간 이런 걸 따라서 이렇게 한 거다 뭐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뭐라 하거든요. 국민의힘 당원들도 막 뭐라 하고. 근데 굳이 따지고 보면은 또 이 여성농구단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점거까지 하면서 와가지고 그분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와서 그 구에 와가지고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그건 또 뭐 구청장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구의원들의 어쨌든 개인적인 어떤 정치나 약간 이런 것들은 또 어디 갔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랬습니다. 예. 사실 지역위원장이 지금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위원장 자체들이 했던 결정이라던가 구의원들이 그 결정에 대해서 같이 함께 뭐 협의를 해가지고 당의 입장을 냈겠죠. 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사실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냥 기준이 딱 하나죠. 국민들의 정서, 국민들의 요구 자체에 대해서 일치된 결정을 했는가 아닌가. 여성농구단 자체에 대한 예산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으면은 그건 증액해야죠. 그쵸. 근데 우리 주민들 전체 다 길거리 두고선 모아보세요. 지금 아이들에게 밥 한 숟갈이라도 떠놓는 복지 예산을 확대하고서는 다시 원상회복하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여성농구단 자체를 운영하는 게 중요한가 거기 증액하는 게 맞는가 어디에 증액할 것인가 아무도 동의 못 하실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구청장 이성환 청장의 스타일이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정치는 정말 설득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처음에 할 때부터 약간 문제가 있었어. 뭐 예를 들면은 반드시 강행 규정이다. 이거는 뭐 둬야 된다. 뭐 강행 규정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은 예외 규정이 또 이렇게 뒤에 있거든요. 네. 근데 앞에만 얘기하면서 뒤에 예외 규정은 얘기 안 하면서 만들어.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내가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스폰서 많이 받아와가지고 우리 뭐 예산을 줄여줄게. 그래서 오케이 한번 해봐. 그랬는데 만들었더니만은 그게 스폰서 이제 못 받아와.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으면 솔직히 되게 냉정히 저는 미안합니다. 이게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네요. 좀 이해해 주시고 조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도 내가 잘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이렇게 좀 동의를 얻을 테니까 좀 봐주세요. 약간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왜 내가 왜 안 했죠? 약간 이래버리면 뭐 어쩌자는 건지 사실은 구의회가 파트너가 아니라 똑같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했을 때 약간 받았었던 그 느낌. 예산을 왜 국회에서 내가 했었던 예산 왜 안 통과시켜주냐. 그래서 난 비상계엄을 하겠다의 느낌을 고스란히 이성환 청장에서도 내가 원하는 예산을 왜 니들이 안 통과해주냐. 약간 이런 느낌을 똑같이 받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네, 제일 나쁜 정치가 저는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런 거잖아요. 자신에게 비판하는 목소리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거는 뭐 친북 반자유주의자 뭐 전체주의 세력 뭐 하면서 뭐 다 네. 갖다 붙이시는 거잖아요. 뭐 빨갱이 이데올로기부터 해서 모든 네. 걸 다 갖다 붙여가지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성훈 구청장도 동일한 거죠.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생떼 쓰듯이 그게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서대문 주민들 자체를 서대문 주민들을 위협하는 반세력인 것처럼 몰고 가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동일한 이분법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그 측근들 이걸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 뜯어말려 줬으면 좋겠다. 지금 정말 그런 때가 아닙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말 잘 안 들으신대요. 아 그래요?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랑 동일하신데 정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성구 청장님 지금 정치 인생을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바로 조치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이 다 가실 거예요. 같이 뿌리 뽑히면 저희 입장에선 좋죠. 네. 근데 진짜 정말 주민들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더 이상의 혼란을 더 만드는 일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약간 레드팀처럼 사실은 이성원 청장이 원하고 바라는 그 사업이 사실상 주민들의 뭐랄까요 이게 분위기와 얼마나 약간 괴리되어 있는지를 전달해 주는 게 예를 들면 비서실장, 뭐 정무보좌관, 뭐 이런 사람들의 보좌관들의 역할인 건데 사실상 안 먹히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그렇죠. 대표적으로는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그쵸. 친일 유라이트 이사장 문제가 좀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언론사에서 이 사람이 친일 유라이트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명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사를 쓰고 그게 언론에 나오고 예산안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드러나고 그래서 주민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데 나는 아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친일 유라이트가 아니다. 아니 증거가 있는데 뭐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시면은 같이 다 같이 가실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책임에 대한 문제를 뭐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근데 어쨌든 지금 왜 이렇게 움직인지는 정말 전 미스테리합니다. 와 여자농구단이 뭐길래 여자농구단의 예산 삭감으로 이렇게까지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슬슬 이제 또 뭐 이렇게 다른 곳으로 좀 이동해야 되는 상황인지라 자 마무리 이야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뭐 좀 더 얘기하실 게 있으시면 얘기를 더 하고요. 아니면 좀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 어떠세요? 네. 네. 이 바쁜 와중에 서대문에 있는 청년 60명 정도가 같이 모여서 12월 21일에 같이 깜짝 산타라고 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어. 서대문의 우리 아이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독거 어르신들, 그리고 경비 노동자분들을 찾아뵙고서는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캐롤송을 불러드리는 봉사활동을 같이 했어요. 근데 그 60명의 청년들이 함께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지금 정말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 와중에서 연말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느낄 수도 없고 한데 자신이 조금이라도 그런 선물을 드릴 수 있어 너무 행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2024년 한 해 이제 정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에 계신데요. 정말 한 해 동안 너무 다사다난했던 시기였고 그리고 마지막 끝마침이 이렇게 계속 안 좋은 뉴스로 전하는 것 같아서 정말 송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남태령 고갯길을 넘을 수 있게 했던 2030 여성들의 그 응원봉 그래서 지금 모든 광장이 콘서트장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시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소수 정당이지만 진보당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듣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정당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같이 오늘도 평온하게 하루하루를 고생해 주시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가족이 있다는 것도 든든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예, 아유 참, 참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군요. 지금 우리 월간 전진이에서 네 어쨌든 월간 전진이에서 예 올해는 이제 마지막 방송인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조금 더 뭐 방송을 좀 많이 해서 이런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혹은 라이브로 좀 만나뵐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것까지 좀 포함해서 저희들이 좀 방송을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월간 전진이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025년도에는 조금 더 잘 정리하고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서대문의 황건이었고요. 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